오늘따라 해가 참 더디게도 넘어가네.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까? 이 노래는 꼭 다 외워보고 싶네. 언니, 우리 내일도 영웅이 보러 가야지. 나 요즘 정말 살맛나. 이게 내 보약이고 내 인생의 봄날이야.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진행자 김지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뜨셨을 때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가슴이 살짝 설레는 일이 있으셨나요? 만약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약을 매일 드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이 이미 드시고 계시거나 혹은 오늘부터라도 드실 수 있는 천연 보약 이야기입니다. 그 보약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덕질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60대 초반 한 따님이 긴 사연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사연을 읽다가 한 줄 한 줄 웃음이 나다가 결국 마지막 문장에서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그 사연을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이 따님의 친정어머니는 올해 81이십니다. 재작년 겨울에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나서 어머니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그토록 곱던 쪽머리를 더 이상 다듬지 않으시고 좋아하시던 봄나들이 가을 단풍놀이 다 끊으시고 하루 종일 거실 소파 구석에 작게 웅크리고 앉으셔서 소리를 줄인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셨답니다. 밥 앞에 앉으시면 두어 숟가락 뜨시다 말고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얘야, 엄마는 이제 뭐하고 살까? 그 말씀만 되풀이하셨대요. 자식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치매 검사 받으시자고 해도 싫다. 대학병원 가시자고 해도 됐다. 경로당 다녀오시라 해도 가기 싫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대요. 어머니가 갑자기 따님한테 전화를 거셔서 얘야, 임영웅이가 누구냐? 이러시더랍니다. 따님이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으셨대요. 드디어 우리 엄마가 뭔가에 관심이라는 걸 갖기 시작하셨구나. 그날부터 어머니의 거실 풍경이 조금씩 바뀌어갔대요. 처음에는 손녀가 유튜브에서 무대 영상 몇 개를 찾아 틀어드렸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휴대폰을 들고 다니시더랍니다.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비스듬히 걸치시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넘기시면서 마치 보물지도라도 읽듯이 영상 속 가수를 들여다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은 문방구에 나가셔서 큼직한 줄 공책 한 권을 사오셨답니다. 그 공책 첫 장에 또박또박 노래 제목을 쓰시고 그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사를 한 줄 한 줄 옮겨 적으시기 시작했대요. 어머니가 학창시절 이후로 연필을 그렇게 오래 잡아보신 게 수십 년 만이랍니다. 한 달쯤 지나자 그 공책은 귀퉁이가 너덜너덜해져서 여기저기 테이프로 붙어 있고 가사 옆에는 어머니만의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고 빨간 펜으로 좋아하는 구절에 밑줄까지 그어져 있더래요. 그 공책을 보고 따님이 화장실 가서 몰래 한참을 우셨답니다. 그게 어머니한테는 한자 한자가 전부 희망이었던 거예요. 또 한 달이 지나니까 어머니가 경로당에 다시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따님이 제일 놀라신 대목이랍니다. 경로당 문을 밀고 들어가셨더니 어머니 또래 영웅시대 언니 동생분들이 3분이나 계시더랍니다. 그날부터 어머니 전화기가 하루 종일 울리죠. 김 여사, 오늘 신곡 들었어. 방 여사, 이번 주말 공연 티켓 풀린대? 어머, 정말 그래요. 우리 조카한테 부탁해야겠네. 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목소리에 이렇게 생기가 도는 거 아버지 가시고 처음이라고요. 지난달에는 어머니가 저녁상 앞에서 따님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러시더랍니다. 예, 엄마는 이제 죽을 때까지 영웅이 따라다니면서 살 거다. 엄마한테는 이게 인삼이고 녹용이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도 멈칫했어요. 인삼이고 녹용이야. 정말 그냥 하시는 말씀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곱씹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덕질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짜로 나를 살려주는 보약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 입 밖에 꺼내기도 조심스러운 그 이름, 치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어머, 내가 아까 뭘 하려고 했지?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서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가슴이 덜컥하시죠. 혹시 나도 그 길로 접어드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 말은 못해도 다들 한 번씩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참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덕질,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외우고 응원 색깔을 맞추고 콘서트 날짜를 기다리시는 그 모든 순간이 실은 이 세상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천연 치매 예방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요, 기쁨의 분수라는 것이 하나씩 있어요. 맛있는 밥을 드실 때, 보고 싶던 손주가 대문을 밀고 들어올 때,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올 때, 그때마다 우리 속에서 맑은 물이 콸콸콸 솟아오릅니다. 그 물줄기가 우리 몸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줘요. 물을 자주 주면 마당의 화초가 싱싱해지듯이 이 분수가 자주 솟구치면 우리 몸도 마음도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기쁜 일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자식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은 한 분, 두 분 먼저 먼 길을 떠나시고 대문 여닫이 소리도 줄어들고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설레는 일이 없고 그러면 그 분수가 조금씩 말라갑니다. 물을 못 받은 화분이 시들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조용히 시들어가요. 치매라는 무서운 불청객은 바로 그 말라버린 자리를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시들어가던 몸 안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 분수가 갑자기 다시 솟구치기 시작해요. 새 무대 영상이 올라왔다는 소식에, 신곡이 나왔다는 소식에, 콘서트 티켓팅 공지가 떴다는 소식에, 심지어 좋아하는 가수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에 속에서 콸콸콸 샘물이 다시 흘러요. 치매라는 불청객도 그 맑은 물줄기에 놀라 슬그머니 돌아서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든 노모가 이명웅 한 사람 덕분에 립스틱을 다시 바르시고 경로당 문을 다시 미는 것. 이건 그냥 취미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몸 안에서 몇 년 만에 가장 힘찬 분수가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사를 외우는 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송가인 팬 어머님이 이러시더래요. 자기가 원래 건망증이 꽤 심한 편이었는데 송가인 신곡이 나올 때마다 밤새 가사를 외우다 보니 어느새 냉장고 비밀번호도 안 까먹게 되셨다고요.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사를 외우는 일은요, 그냥 글자를 기억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멜로디에 맞춰야 하고 감정도 실어야 하고 박자도 맞춰야 하고 거기에 손짓 응원법까지 따라해야 하잖아요. 이 모든 걸 동시에 해내는 순간 우리 속에 잠자고 있던 방들이 하나, 둘, 셋 불이 켜져요. 오래 쓰지 않아 먼지가 내려앉은 기억의 방에 불이 탁 켜지고 감정의 방에 불이 환하게 들어오고 목소리에 방이 깨어나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방까지 한꺼번에 환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두웠던 집안에 방마다 전구가 하나씩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덕질하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밝은 겁니다. 심지어 응원법까지 전부 외우시잖아요. 어느 소절에서 박수를 치고 어느 대목에서 봉을 좌우로 흔들고 후렴구에서는 두 팔을 어떻게 뻗을지 그 복잡한 순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젊은 사람들도 헷갈릴 만한 순서를 척척 해내시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건강하고 쌩쌩한지 말해주는 증거예요. 그리고 덕질에는 또 하나의 숨은 보약이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을 저절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면 가만히 앉아서만 듣기가 어렵잖아요. 어깨가 저절로 들썩들썩, 발끝이 저절로 톡톡톡, 손바닥이 저절로 짝짝짝. 어느새 일어나서 거실 한가운데서 흔들흔들 춤까지 추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귀한 운동인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시라고 처방을 내리시면 괜히 무릎이 더 아파지고 한 걸음 대기도 귀찮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는 그 무릎이 어디로 갔는지 저절로 신이 나서 몸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이고 좋아하는 마음의 힘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치매 예방 3가지 기둥이 있어요. 꾸준한 운동, 머리 쓰는 활동, 그리고 사람과의 어울림. 그런데 보세요. 덕질 한 번이면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잖아요. 이보다 더 완벽한 처방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채널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머님, 아버님, 이모, 고모님들께도 오늘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 그분들께 꼭 들려드려야 하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덕질이 우리 몸과 마음에 좋은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힘입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사실 이게 우리 건강에 정말 해롭답니다. 외로움은 그냥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거든요.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과 웃지 않고, 사람과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 몸은 조용히 잠드는 것처럼 굳어가요. 그런데 덕질을 시작하시면 어느새 전국에 친구가 생깁니다.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전국에 수만 명, 수십만 명 계시잖아요. 사는 동네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이 가수를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로 단번에 언니 동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이찬원 팬분들도 그렇고, 영탁 팬분들도 그렇고, 정동원, 김호중, 안성훈, 장민호, 박서진 가수님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으로 봉사도 함께 하시고 기부도 함께 하시고 도시락을 싸서 콘서트장으로 함께 달려가시잖아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일들을 덕질 덕분에 해내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방송에서 본 70대 중반 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친구가 이렇게 많아 본 게 처음이다. 팬클럽에서 만난 언니 동생들이 있어서 내가 이 나이에도 외로운 줄 모르고 산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팬클럽 어머님들 사이에는 이런 일이 흔해요. 누가 며칠 단톡방에 안 보이시면 다들 전화해서 밥은 잘 드시냐,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냐 물으시고, 누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하면 꽃바구니를 보내드리시고, 누가 지방 공연에 혼자 가신다 하면 서울역까지 마중 나가 함께 버스를 타주시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인데 가수 한 사람을 함께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이 나이에 이런 새 인연이 생긴다는 것. 그 자체가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고 말라가던 마음에 다시 도는 따뜻한 온기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75 되신 한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재작년에 사모님을 먼저 보내드리셨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떠난 뒤로 세상이 온통 잿빛이 되셨답니다. 아침상 앞에 혼자 앉으시는 게 너무 쓸쓸해서 수저만 한참 들었다 놓으시고 저녁에는 소주 한 잔 드시다가 베란다 창에 비친 아내 얼굴을 보신 것 같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우시고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뜨이시면 옆자리를 더듬어 보시다가 허전한 이불자락을 손에 쥐고 천장만 바라보셨다지요. 평생 아내가 내려주던 맑은 사골국 냄새, 현관 앞에 나란히 놓이던 두 켤레 실내화, 겨울 아침 목에 둘러주시던 털목도리 같은 사소한 것들이 사라진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셨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들고 찾아와도 아버님은 그저 텔레비전 앞에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다가 그만 가라고 손을 휘저으셨대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언제 드셨는지 모르는 찬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꾸벅꾸벅 졸고 계셨는데 어디선가 한 가수의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왔어요. 구슬프면서도 이상하게 속을 달래주는 그런 목소리였답니다.
아버님이 그 소리에 눈을 뜨시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지셨대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나 그 생각이 드시는 순간 아버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푹 기대고 싶어지셨대요. 그날 밤 손자한테 전화를 거셔서 얘야, 그 가수 영상 좀 찾는 법 할애비한테 가르쳐다오 이러셨답니다. 손자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옆자리에 앉아 하나하나 알려드렸는데 아버님이 그날 새벽 3시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울었다 웃었다 하셨다죠. 그 다음 날부터 아버님이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혼자서 휴대폰을 천천히 눌러보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전국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남성 팬 모임에도 가입하셨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함께 밥도 드시고 티켓팅도 서로 도와주시고 가끔은 버스를 대절해서 지방 공연까지 같이 가신대요. 그 아버님이 손자한테 이러셨답니다. 얘야, 할애비가 네 할머니 간 뒤로 인생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가수가 내 남은 시간을 살려줬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한참을 눈물을 훔쳤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덕질 한번 시작하셨을 뿐인데 잃어버렸던 웃음이 돌아오고 잊혀졌던 설렘이 찾아오고 새 친구가 생기시고 사는 재미가 다시 샘솟고 그 모든 것이 결국 몸과 마음을 살려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하필 트로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트로트에는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인생 이야기가 한 소절 한 소절에 다 담겨 있잖아요. 힘겹게 살아오신 청춘이 있고 속 썩이던 자식 걱정이 있고 먼저 떠난 내 님이 있고 그리운 고향이 있고 살아오며 남몰래 훔친 눈물이 있고 그래서 트로트 가사 한 줄이 나오면 우리 속의 감정의 방에 불이 확 켜져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한 장면이 그 위에 겹쳐지는 거예요. 17살 단칸방에서 라디오로 듣던 이미자 선생님의 그 노래, 20살 첫 연애 때 흘러나오던 남진 선생님의 그 노래, 결혼식 입장할 때 울려 퍼지던 나훈아 선생님의 그 노래, 그 시절의 공기, 그 시절의 사람들 얼굴, 그 시절 걸어다녔던 골목길까지 한꺼번에 눈앞에 되살아납니다. 지직거리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흑백 텔레비전 앞에 온 가족이 모여앉던 그 저녁의 부엌 냄새, 갓 지은 밥 위로 피어오르던 김, 붓도막 옆에서 나직이 흥얼거리시던 어머니의 콧노래, 마당 수도가의 서늘한 물소리, 연탄 난로 위에서 소리내며 끓던 보리차 주전자, 트로트 한 소절이 나오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살아나요. 눈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마음은 이미 40년 전 그 집 마당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추억이 아니에요.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하나씩 깨워 다시 걷게 만드는 일이고 이것만큼 우리 마음을 젊게 만들어주는 활동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효도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받으면 요즘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져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걸 막지 않는 것. 그게 요즘 시대의 진짜 효도라고요. 혹시 자녀분들 중에 어머님이 덕질에 빠져 계신 걸 보시고 한숨을 내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그 나이에 웬 연예인이야. 아빠 용돈 또 콘서트에 다 쓰셨어?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신 적 혹시 있으셨나요? 그 한마디가 어머님 아버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는 사실 우리 자식들이 잘 모릅니다. 몇 년 만에 속에서 기쁨의 분수가 솟고 있는데 몇 년 만에 새 친구가 생기셨는데 몇 년 만에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걸 우리가 막으시면 정말 안 돼요. 그건 효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보약을 빼앗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자녀분들께서 콘서트 티켓 한 장을 생신 선물로 드리시고 좋아하시는 가수 앨범을 사드리시고 엄마 이번 신곡 나도 들어봤어. 좋더라. 이 한마디만 붙여드려 보세요. 병원 10번 모시고 가는 것보다 그 짧은 한마디가 더욱 큰 약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덕질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기도 하거든요. 요즘 손주들이 할머니 댁에 놀러 오면 함께 콘서트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이 좋다, 저 부분이 멋있다. 2시간을 깔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대요.
평소에는 어색해서 긴 말 한마디 못 나누던 할머니와 손주가 가수 한 사람 덕분에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떱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손주들도 할머니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처음으로 트로트라는 음악에 귀를 열고 할머니는 그 저녁 풍경을 몇 달이고 꺼내보시며 행복해 하시죠. 제가 아는 한 집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집 할머니는 올해 82이신데 평생 텔레비전 드라마만 보시던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에 손녀가 놀러와서 할머니, 나 오늘 휴대폰 안 쓸 테니까 우리 같이 무대 영상 볼래? 이러면서 옆에 딱 붙어 앉더랍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어색해 하시더니 한 곡 듣고 두 곡 듣고 하시다가 세 번째 곡에서 손녀 손을 꼭 잡으시더니 가만히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손녀가 할머니 왜 그래? 이러면서 놀랐는데 할머니가 이러시더랍니다. 얘야, 할머니가 이렇게 예쁜 노래 들어본 게 참 오랜만이다. 그 다음 주 토요일에 할머니가 손녀한테 먼저 전화를 거셨대요. 얘, 너 이번 주에는 할머니 집에 언제 오니? 이러시면서요. 손녀가 그러더랍니다. 우리 할머니 평생 웃을 일이 별로 없으셨는데 영웅이 영상만 보시면 처녀 시절로 돌아간 소녀처럼 설레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손녀가 참 예뻐 보였어요. 할머니 한 분의 인생에 이렇게 환한 노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노을을 손녀가 곁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덕질은 한 사람의 몸만 살리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일이기도 해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러니 마음껏 덕질하세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크게 틀어두시고 가사를 한 줄 한 줄 공책에 옮겨 써보시고 팬카페에 오늘의 감상을 짧게나마 남겨보시고 콘서트 티켓 오픈 날짜를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 두시고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친구와 매일 저녁 한 번씩 전화 한 통 나눠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보약이고, 그게 여러분의 병원이고, 그게 여러분의 약국입니다.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제가 작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방송 끝나시면 유튜브 앱을 한번 열어보세요. 검색창에 마음이 가는 가수 이름을 한번 써보시고 가장 조회수가 높은 무대 영상 한 편을 끝까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에 달린 댓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국의 수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가수를 사랑하시는지 가슴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그 가수 노래 10곡만 한 달 동안 매일 들어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가사를 완벽하게 외우고 계실 거고 어느새 그 가수의 진짜 팬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방송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꼭 덧붙이고 싶어요. 오늘 저는 트로트 덕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꼭 트로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베란다에서 매일 물을 주시는 그 화초 한 그루, 대문 앞에 밥을 놓아주시는 그 길고양이, 뒤늦게 배우기 시작한 붓글씨 한 획, 손주를 위해 한 땀 한 땀 뜨고 계신 그 털실뭉치, 매일 아침 틀어놓으시는 좋아하는 라디오 한 프로그램, 동네 뒷산에서 만나는 다정한 산책 친구, 주말마다 가시는 시장 단골 국밥집 아주머니, 일요일 아침 신문을 펼치시며 맞는 커피 한 잔의 향,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명약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좋아하는 마음, 무언가에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순간,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그런 설렘. 이것들이 바로 우리 몸속의 분수를 다시 솟구치게 하고 우리 마음의 전구를 환하게 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남들이 뭐라 해도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는 그곳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환하게 바꿔드릴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고 사랑하는 마음에는 끝이 없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노래처럼 아름답게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좋아하시는 가수의 노래 한 곡 꼭 들어보시고요.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도 그 노래를 가장 먼저 틀어보세요.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이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께도 꼭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김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